드셔야 됩니다. 3분 55초. 네, 안녕하세요. 러닝 찬스튜디오 러닝 크리에이터 박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가민이란 이 GPS 러닝 시계를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무리 없이 운동하는 방법.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특히 연휴 때, 설날 연휴 때 많이 무리하게 운동하신 분들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또 서울 국제 마라톤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또 무리하게 벼락치기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가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여기 가민 석촌점 피니셔클럽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 이름이고 간략하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뭐 100km 뛰고 했는데 많이 부상을 당했고요.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얻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러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프로그램 진행해 주실 윤미디어 이윤미 러너 가영님이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해외 대회들, 그리고 최근에 스피드 많이 올라와 가지고 10km도 정말 빠르게 잘 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민 포러너 945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피니시클럽에서 지금 상품을 제공받아서 체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비싸요. 하지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245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크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오래가는 고기능성 멀티스포츠 플래그십 GPS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력이 되시거나 뭔가 내가 조금 더 달리기나 이런 것들, 뭐 하이 영역까지 해서 내가 좀 더 컨디션이라던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그러니까 가민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 값을 추정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바로 가민 94 모델이고요.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가민 포러너 245는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정말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가민 포러너 245를 예전에 가민 코리아로부터 제공받아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요. 정말 있을 건 다 있어가지고 가민의 팀킬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스포츠 안 하시거나 장거리 울트라 트레일 러닝 안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굳이 945까지를 살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245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러닝에 도움되고 마라톤 준비하는 데도 도움되는 러닝 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민 포러너 45 제품은요, 정말 쌉니다.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정도로 199,900원 정말 싼데, 제가 뭐 가민을 파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싸다고 느낄 정도로 놀라운 제품이긴 하지만 작습니다. 시계가 작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가민을 사용하시거나 GPS 러닝 시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특히 애플워치는 풀 뛰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풀코스 뛰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민에 사용하는 이제 러닝 사이언스가 있는데요. 일단 가민 시계는 심박수 기준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민 데이터는요, 우리의 근력의 피로도라든가 인대의 부상, 관절의 부상, 이런 것들을 전혀 피드백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민 데이터는 심박만, 그러니까 심박으로 시작해서 심박으로 끝나는 게 바로 가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한 가지 조금 아쉬워하시는 게 있다면, 가민에서 회복하라고 하는 것들은 내 심장이 그만큼 자극됐기 때문에 이만큼 쉬어졌을 때 근육이 회복한다는 의미인 거지, 내 근육이 회복된다는 의미거나 부상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회복 시간에 나타나는 건요, 내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시간인 거지 조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30시간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대회를 뛰기 위해서는 30시간의 회복이 필요한 거지 러닝을 위해서 30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심장에 관련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O2 max, 우리가 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kg당 이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는 게 바로 VO2 max. 그러니까 가민 데이터는 VO2 max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러닝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효율, 유산소 훈련 효과, 무산소 훈련 효과, 무산소 한계. 여기서 이제 가민 245, 945가 바로 무산소 훈련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한계를 여러분들께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심박 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가민 245가 심박 벨트 착용 가능하거든요. 연동 가능한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 시간, 훈련 부하, 훈련 상태 측정 가능하고요. 심박수 변화, 네.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심박 벨트 구매하시면 가능하고요.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 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운동을 회복할 수 있고 운동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심장은요, 운동을 하고 나서 쉬어주는 시간에도 운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시켜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이거든요. 심장에서 자극된 만큼,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근력들이 발달하는데,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심장은 약한데 근력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웨이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근력이라는 거는 모세 혈관이거든요. 혈액이 많이 돌면 그만큼 많은 강한 심장이 필요한데,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유산소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근력이 크다고 잘 뛰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에는 심장이 강해지면 심장에 맞는 근력들이 생긴다는 게 우리 몸에 원래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강하게 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닝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강이 먼저가 아니고요, 심장을 강하게 한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심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강하게 훈련한다는 게 바로 이 가민 시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러닝 다이나믹스입니다. 가민 245하고 가민 945에는 러닝 다이나믹 포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러닝의 다이나믹스를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요, 이 지면 접촉 시간, 지면 접촉 시간 밸런스, 케이던스, 보폭, 진폭, 진폭률, 러닝 파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러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러닝의 과정이 바르면요, 이 값들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값들만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의 과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내가 바르게 뛰려고 하지 않고, 내 몸의 안정성을 만들지 않고, 오직 케이던스만 빠르게, 오직 지면 접촉 시간만 낮추게, 뭐 보폭만 넓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바꾸기보다도요, 과정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꿔집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바르게 뛰고 제대로 뛰게 된다면 우리 가민 데이터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러닝이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민 데이터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수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러닝 코치 하기 힘드시잖아요. 뭐 이렇게 1대1 피드백 하면서 만나서 하기 힘든데, 내가 좀 러닝이 안정화됐다. 네, 그러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줄어들었네. 내가 조금 빠르게 뛰다 보니까 지금 보폭이 넓어졌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케이던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수직 진폭이 낮아졌네. 이런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민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건요, 이 가민 데이터에 끌려다니기보다도 내가 좋은 값만, 내가 보폭만 넓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폭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케이던스를 좀 올려주시고요, 내가 안정되게 빠르게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면서 얻는 반발력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뛰게 되면 모든 값들은 좋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뛰지 않는데 발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하고 1대1로 제가 이제 러닝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5번을 통해 해드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가 왜 고관절이 아프냐? 뛰는 걸 보니까 발이 앞서 나가요. 발이 앞서 나가면요, 우리 몸에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는데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관절 관련된 근력들이나 인대, 힘줄 중에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러닝에 마음이 앞서 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잘 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발이 먼저 나가서 발에 몸이 따라가다 보니까 인대 쪽에 무리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이 먼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충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데이터 값, 러닝 다이나믹스를 좋게 만들려면요, 먼저 다리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뒤로 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뒤로 감으면요,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케냐 엘리트 선수들은요, 발을 뻗어서 내려서 감아서 이 러닝 다이나믹, 이 롤링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케이던스가 낮습니다. 킵초게 선수가 세계 기록 냈을 때가 185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공식으로 그 다음에 그 서킷에서 돌 때, 예전에 그 브레이킹 투 프로젝트 할 때는 188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킵초게 선수 어떻게 보면은 발이 느린 것 같지만 이 롤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롤링이 아닙니다. 발을 넓게 뻗고 뒤로 감아서 거의 그 궤적이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된다고 보게 된다면 킵초게 선수의 동작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보셔야 될 건요, 케이던스가 빠른 건요, 여러분들께서 동작을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은요, 동작을 빠르게 하면 우리 몸의 운동 효율도 높고 안정성도 올라가고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동작이 느리면서 보폭이 크게 되면, 동작은 느린데 보폭이 크게 되면 그만큼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순간에 피니시하기 전에 동작을 빠르게 해서 가기보다도 내가 숨이 차니까 심으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하기 전에 허리를 다치는 분 계세요. 시계가 1시간 하프 뛰는데 1시간 39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39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온 힘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브레이크 걸리면서 허리에 갑자기 무리가 돼서 그 순간은 잘 모르다가 샤워하다가 비누 짚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경우. 저도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눈물만 나더라고. 나 이렇게 너무 끝난 건가? 나의 뭐 남자로서의 끝난 건 뭐 아무튼 너무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허리라는 건요, 그 순간 다치기보다도 데미지가 쌓이면, 여러분들께 보폭이 커서 데미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정말 못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경우, 샤워하다가 앉았다 일어나서 아픈 경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데미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동작을 빠르게, 케이던스를 빠르게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뛰다 보면 여러분들 러닝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이지훈 러너님, 여성 서브스리 주자분께서도 발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부상이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이제 뒤에는 윤미디어님께서는 최근에 신발을 러닝을 바꿨는데 좀 발이 느려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몸에 무리가 돼서 지금 약간 회복 기간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남성분들이라면 대회 뛰실 때 190 정도의 스텝은 나와 주셔야 돼요. 물론 근력이 타고났다던가 내가 뼈가 정말 강하고 나는 정말 모래도 안 다치는 분이라면 180으로 뛰셔도 무리가 없는데, 대부분 180 정도로 뛰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부상의 위험도가 높고 대회 뛰고 나면 아프다고. 그러니까 대회만 뛰고 나면 아픈 거예요. 좀 회복했다 또 대회만 뛰고 나면 아픈 거고. 그렇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90 정도 이상으로 대회를 뛰어주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95 이상으로 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근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텝을 빠르게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몸에 무리가 적을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있다면 스텝이 빠를수록 심장에 대한 부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근육은요, 회복하는데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심장은 회복하는데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1분만 숨 돌리면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우리 몸의 심장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심장을 강화시키기보다도 러닝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러닝 드릴 통해서 동작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단계에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브 3를 한다던가 뭐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갈 정도에서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러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분 페이스로 뛸 게 아니면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러닝을 만드실 필요 없고요. 숨차게 뛰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심장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러닝 능력이 올라가고, 러닝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의 러닝 근력들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가 좀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러닝 드릴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러닝 드릴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러너분들은요, 어렸을 때 운동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이 잠들어 있어요. 아직도 잠들어 있습니다. 심장을 깨우시려면요, 좀 더 하셔야 되고 좀 더 숨차게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도 1분만 쉬었다 하면은 다시 또 되잖아요. 그만큼. 근데 근력은 한번 자극받으면요, 만약에 파열됐다, 2, 3일, 일주일, 인대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일주일, 2주, 뭐 관절, 한 달, 2달, 6개월, 심하면 수술까지도 갈 정도로 우리 몸의 결합 조직들은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심장은요, 자극을 줬을 때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무리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스 듀오의 가민 사용, 네, 러닝 찬스고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가민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심박 데이터입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시다면 심박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트로놈 기능을 활성화해서 빠른 동작의 케이던스 러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245, 945, 935 제품들은요, 케이던스 기능이 있거든요. 케이던스 기능으로 내가 비트 설정해서 그 느낌에 맞게 여러분의 러닝을 만들어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민 데이터의 분식회계 러닝을 주의해서 데이터 값보다 데이터 과정. 그러니까 회사가 이 수치만 좋다고 해서 회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회사의 과정이 좋으면, 회사가 이 수입이 좋으면 결과적으로 장부 결과값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만들기보다도 결과값만 만들게끔 이 가민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요,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가민 데이터만큼 보폭만 늘려야지, 진폭만 낮춰야지, 이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은요, 여러분들께서 러닝을 편하게 가볍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데이터 값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빠르고 동작을 빠르게 하다 보면 물론 보폭이 작아요. 하지만 내 몸이 앞으로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러닝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값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은 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바로 결과 바뀌기를 바라시는데, 러닝에 여러분들께서 잠든 심장이 깨워주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의 러닝이 바르게 변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그 시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러닝 데이터 값은 과정의 결과물로 러닝의 과정을 바르게 만들면 러닝의 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가민 러닝 데이터 값으로 피드백, 그러니까 이 가민 데이터 값은요, 여러분들께서 피드백하는, 그러니까 피드백, 내가 오늘 얼마만큼 숨차게 뛰었구나, 내가 회복 시간 이만큼 나올 정도면 내가 정말 오늘 훈련을 잘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훈련 더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한 내 러닝이 얼마만큼 나한테 피로도를 줬는지, 이 러닝이 나한테 얼마만큼 집중한 결과를 나타내 줬는지,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뛴 60분 러닝이고요. 저는 60분 러닝을 하게 되면 심박을 편하게, 페이스 편하게 고르게 갔고요. 심박 영역수를 보더라도 1영역대에서 140을 넘지 않도록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는 러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러닝이 되는 거지, 물론 저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깅이 될 수는 없고요. 지속주 개념인 거죠. 심장이 자극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 심장이 자극되는 개념이 익숙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엔 조깅 하실 때 심박 영역이 낮게 나옵니다. 네,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스피드 러닝인데요. 제가 5,000m를 빠르게 뛰었습니다. 5,000m 스피드 러닝, 숨차게, 머리 아프게. 숨이 차면요,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요, 숨이 차면 뇌에서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얘를 좀 쉬게 하려고 머리를 아프게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만 이겨내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찬 러닝은 여러분들께서 강도는 높이고요, 점진적으로 볼륨은 낮춰야 됩니다. 양을 늘리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로 오히려 면역력이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지금 시간은 17분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피드 훈련하면 딱 17분밖에 안 뛰고 대신에 강도 높이고 숨차게 머리 아프게 뛰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임팩트 있게 강도 있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피드 내실 때도 다리를 뻗지 마시고요. 내려놓고 뒤로 감아. 그러니까 오늘 러닝 하실 때 이것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러닝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수 학생에게 딱 이것만 그러니까 5일 동안 딱 이것만 알려줬어요. 다리 뻗지 말아라. 내려놓고 감자. 그랬더니 세 번째 세션 만에 이 학생의 러닝이 완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선생님 너무 감사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줬는데,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나도 재밌게 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닝이 좋은데 아프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 러닝을 더 이어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거 다리를 뻗지 않고 감는다는 거.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스피드 훈련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빠르게 뜁니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동작을 빠르게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동작만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동작을 빠르게 하다 보면 그 과정의 결과물로 스피드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빠르게 뛰려고만 하거든요. 동작만 빠르게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주 1회 내지 2회 CC.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포인트 훈련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만 숨차게 15분에 17분, 20분, 30분 내외로 짧게 강도 있게 해주시면요. 이게 되면 여러분의 러닝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숨찬 러닝을 하게 되면요. 평상시에 어렵던 5분 페이스, 6분 페이스 그런 조깅들이 편안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숨이 찼을 때 강도를 높여놨잖아요. 거기서 좀만 낮게 하면 러닝이 편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안 하게 되면요. 숨찬 조금만 페이스 올려도 숨이 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편안한 러닝을 이어갔을 때는 여러분 러닝이 편해지는데, 심장은 계속 제자리예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다리 건너서 빨리 뛰겠습니다. 붙으셔야 됩니다. 3분 55초. 석촌호수입니다. 여성 서브3 주자 이지현 선수님, 네, 잘 뛰는 비결이 뭔가요?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주력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게 뛰잖아. 항상 웃고 뛰잖아요. 아, 힘들 때도 있는데 뛰면 그래도 지금처럼 재미가 있으니까 좀 하다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게 뛰고 안 아프게 뛰어야지 운동입니다. 네, 다가 드시면서 오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사항 있으면 제가 말씀 듣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숨차게 좀 뛰어주셨나요?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숨이 차야 운동이고요.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프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프지 않게 뛰시려면 임팩트 있게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강도는 여러분들께서 잘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주중에는 피로가 쌓이지 않게 훈련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피로가 쌓여도 어차피 주말에 일과가 없기 때문에 쉬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피로가 쌓이지 않게 좀 강도를 낮춰주시고요. 주말에는 조금 오래 뛰시더라도 피로가 풀릴 수 있게끔 주중에 쉬어주시면 되시니까 그 패턴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중에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에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오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가지 면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전에 제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운동 강도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면역력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 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다운되게 되면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운동선수분들이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에 많이 걸리시는 게,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다 보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운되기 때문에 감염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는 너무 강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주중에는 조금 강도가 낮게, 보시면 여기 강도가 낮게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말에는 강도를 좀 높게 하셔가지고 다운돼도 주말에 집에서 푹 쉬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돼서 다음 단계 이어갈 수 있고요. 이 편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몸의 근력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되거든요. 손상됐을 때 그 강도를 한 번 더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몸의 인대라든가 심줄, 결합조직, 관절 등이 무리가 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이 사이클에 맞게 나의 회복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복은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많은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가게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거, 이거는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 몸이 내가 이 정도에서 다운이 돼 있구나. 내가 지금은 면역력이 다운되고 근력이 필요한 상태니까 쉬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고통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힘든 순간, 숨찬 순간의 고통은 이겨내지만요, 내가 근육의 피로도라든가 몸의 피로도, 관절의 아픔, 통증은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통증을 좀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러닝이 쌓여서 내가 부상을 당해봐야지, 아, 이게 나한테 통증이구나, 이게 고통이구나.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자기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염도 한번 자기가 걸려보면, 아, 내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니까 감기 쉽게 걸리고 내가 다운돼서 몸이 아프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시면 그때 가서 아시는데, 하지만 이거를 알고 그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다음번에는 무리 없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진행했는데 좀 날짜를 연기해야 된 거 아닌가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항상 뭐 손발 양치만 잘 해주셔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전파되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나타내는 질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어가신다면 무리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가민 석촌점에 감사드리고요. 피니셔 클럽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사항 한 가지 받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기 잘 안 돼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발꿈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제 롤링 회전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그걸 좀 저 같은 경우 좀 잘 안 돼서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 그게 좀, 그러니까 뛰실 때요, 뒤꿈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하면요, 몸이 변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뛸 때 뒤꿈치로 뛴다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올라가고요. 내가 좀 케이던스가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싶으면 내가 동작을 빠르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반해서 몸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식을 하셔야지 몸이 변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몸은 예전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는 건요, 내가 몸을 바꾸겠다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뒤꿈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갖고 러닝을 하시게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
그게 맞게 변하고요. 내가 동작을 빠르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동작이 빨라지고요. 내가 숨차게 뛰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힘차게 뛰기보다도 숨차게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내 몸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